안녕하세요. 소년이 온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52만 국민청원, 이 한강 손정민 군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이 52만 명에 입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이 52만 명의 국민청원에 대해서 분명 대통령은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재수사, 수사 지시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했습니다. 이 52만 국민들을 그냥 묵살한 거예요, 묵살.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정말 어이없죠? 여기서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건의 규모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타살, 뭐 집단 범죄, 그리고 마약, 뭐 점점 더 커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점점 이렇게 사건의 범위가 점점 커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물론 다 이제 다양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마약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단순 타살, 이 피의자와 정민이 이 둘만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그냥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수사를 하고 제대로 결과를 내면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범죄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처럼 똑같이 수사해서 결론을 내면 되는데, 지금 이 수사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죠.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경찰이 이상합니다.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오히려 증거, 인멸, 조작, 은폐 이런 움직임들이 보인단 말이죠. 이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피의자 편에 서서 경찰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경찰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경찰이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 경찰의 수사권이 엄청나게 막강해졌어요. 이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사 종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 선에서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없다,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강 사건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한참 증거 자료들이 막 튀어나올 때쯤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역사 초유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위원회를 급하게 열어서 그냥 수사 종결을 해버리죠. 수사 종결도 어떤 결론으로?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수사 종결을 해버리게 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이유가 지금 이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형국인데, 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어디서 추진을 했죠? 정부 여당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통령도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입김을 불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죠. 이거 할 때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합니다. 이 막강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강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앞으로 정말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한 게 바로 이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그래서 경찰이 권한을 올려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사건에서 경찰이 임의대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면서 그냥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 수사 종결까지 해버리는 이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 52만 명이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게 청원 수사지만 그보다 더 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면 이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봐라. 자,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으니까 경찰이 아주 잘 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한강 사건을 해결을 하면, 한강 사건을 정말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진실을 파헤치고 하나의 의문점 남기지 않고 한강 사건을 해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잘했으니까 결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잘한 셈이 되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잘한 거는 어디였다? 이 여당과 대통령이 업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강 사건을 잘 해결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굉장히 잘한 일이 되고,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되게 잘한 일이었겠죠. 이때 한참 이 사건이 이제 터질 시기에 지지율도 뭐 하락세였고, 그런 그 상황에서 이거를 제대로 보여줬다면, 한강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줬다면 대통령의 지지율,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상승했을 겁니다. 욕먹던 것도 그나마 좀 덜 욕먹고 굉장히 이득이 보이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한강 사건을 해결을 하면 정부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 침묵을 해버렸습니다. 해달라. 52만 국민청원 요거까지 했음에도 그냥 묵살을 해버린 거예요. 묵살. 대통령이. 자, 저희가 이전에 이 생각해볼 문제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제일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육하 원칙에 대한 이야기였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약간 객관적 사실로 입증이 가능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에 반면에, 이 제일 마지막 왜, 동기, 이 왜라는 거는 쉽게 드러나지가 않고, 이 범죄자 자체가 뭔가 자백을 하거나 시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왜입니다. 이 육하원칙을 떠올려 보면 이 대통령의 침묵이 왜 일어났을까? 왜? 분명히 아까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고, 이거를 잘 성공해내면 분명히 이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침묵하고 욕을 먹는단 말이죠. 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이 침묵을 했다는 건 분명히 자기 혼자만의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주변의 온갖 세력들이 선거 때 도움을 줬겠죠. 그죠? 혼자 힘으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변에 어떤 기득 세력들이 들러붙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참된 세력들도 있겠지만, 이 중에서는 재력이, 그리고 어떤 인맥, 그런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악의 세력들, 범죄 집단들도 분명히 같이 거들었을 거란 말이죠. 기득권 세력들. 이런 정치판에 달라붙는 세력들은 대부분 욕심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면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최고 권한을 가졌으면 그거를 제대로 권한을 이용해서 사회에 정의롭게 써야 되는데 이 도움을 줬던 이 세력들에게 분명히 눈치를 많이 봤을 겁니다. 눈치를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행보들은 모두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서 보좌관들이든 여러 조언을 얻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특히나 이번 대통령이 더 심합니다. 그 전 대통령 탄핵된 그 사람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주변 세력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을 했을 거예요. 얘기하지 말아라. 한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은 주변에 그렇게 압력을 가했던 세력이 있을 텐데, 그럼 그들은 또 왜 한강 사건을 언급하지 말아라 했을까? 계속 의문점을 따라가는 거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 말은 분명 이 세력들, 이 많은 세력들 중에는 한강 사건과 연루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사자가 됐든 본인들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분명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CCTV 분석을 하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처음에 이 피의자 정민이만의 둘만의 관계로 제일 처음엔 작게 바라봤다가 점점 이상한 게 흘러가고 사건 해결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튀어나오는 그런 자료들이 절대 둘만의 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CCTV 분석을 통해서 현장에 둘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라고 정말 제보를 제대로 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 진실을 얘기한 목격자들이 거의 없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사건은 단순히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많은 인력들이 연루가 된 거고 그렇게 한강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분명 이렇게 정치 쪽 사람들하고 깊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선거로 인해서 이제 당선이 될 때 이게 지금 그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눈치를 보고 기득권 세력을 조종하는 거의 선봉에 서 있다고 봐야죠. 부정선거가 정말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무시하면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죠. 부정선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실로 다 결론이 지어졌죠. 이게 뭐 전자개표기가 이제 나온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전자 방식은 무조건 해킹 위에 위험이 있고 프로그래밍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단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조작이 가능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자개표기는 없애야 됩니다. 전자개표기 없던 시절에도 선거 잘만 했어요. 전자개표기 없애야 되고 어쨌든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부정선거를 할 때 이 지금 자료들 보면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죠. 그렇게 이 대선 과정에서 단순히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졌을까요? 분명 중국 쪽 인력, 사람이 많고 온갖 악랄한 짓을 하는 비양심적인 그런 세력도 있겠죠. 물론 중국이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기득권 세력, 중국에서도 기득권 세력이 있을 거잖아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세력과 연계돼 가지고 분명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국경만 나눠졌다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경제 그런 관점에서도 보더라도 중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대통령 선거를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 만약에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 한강 사건, 이 중국 쪽에 지금 그 마약 관련된 문제들이 또 많이 있죠. 한강 사건을 파헤치다 보면 이 중국과 그리고 마약에 대한 이야기, 장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분명히 중국 쪽과도 어떻게든 뭔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강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이렇게 다 정치 그 세력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또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데 중국 쪽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이 중국 쪽에 있는 이 장첸 같은 어떤 마약과 관련된 아주 그런 중요한 인물 아니면 고위급의 어떤 자녀. 왜냐하면 고위급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유학의 형태로 그렇게 중국의 고위급 자녀들이 유학을 형태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강 사건에는 우리나라 학생들만이 낸 게 아니라 중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도 다수 연루가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큰 그림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정치 쪽 인물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고 대통령이 침묵을 했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대통령은 침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본인이 욕을 먹어가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본인의 침묵에서 욕먹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보이지 않는 커넥션들, 이 부정선거며 뭐 중국 관련된 거며 여러 가지 뭐 마약이며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사건 나라가 휘청휘청 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욕먹고 말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침묵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런 업적에 대해서 사건을 잘 해결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침묵을 했다. 그 침묵을 했다라는 것은 감추려 한다. 감추려 한다. 침묵. 뭔가를 감추려 한다. 무언가를. 무엇인가 감추려 한다. 이 무엇일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침묵할 정도로 매우 큰 사건이다. 매우 큰 사건이다. 그래서 단순 둘만의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타살을 넘어 집단 범죄일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마약도 충분히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굳이 마약까지 아니더라도 절대 둘만의 관계는 아닙니다. 집단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CCTV를 보면 지금 흐릿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못 봤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연계돼 있고, 그리고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증거인멸을 하면서 완전히 자살로 위장하려고 한 이 계획은 절대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는 어렵다.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의 침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단순 타살이 아니라 사건의 규모가 집단 마약, 심지어 더 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절대 작은 규모의 사건이 아니다. 매우 큰 사건. 이게 어떤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얽혀있는 사건이다. 그 정치인들은 여당 플러스 야당도 똑같습니다. 야당 쪽에서도 분명히 관련된 인물이 있어요. 이게 한강 사건이 터졌을 때 분명히 야당 쪽에서 들고 일어났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역시 침묵, 여당도 침묵, 다 침묵합니다. 침묵. 누구랑 똑같죠? 바로 피의자. 블랙아웃. 피의자, 난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대통령도 침묵하고, 야당도 침묵하고, 여당도 침묵하고, 경찰은 침묵을 넘어서 아예 조작을 해대죠, 조작. 은폐하죠,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단순 두 사람만의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뒤쪽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큰 범죄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이 사건을 뒤늦게 접하거나 그리고 정말 몇 년 후에 또 누군가 우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